저 양반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고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때 성품 좋기로 소문난 사내. 이웃이 어려우면 쌀을 내어주고 술에 취해도 말이 고왔던 사람. 그런데 요즘은 여보, 쌀이 며칠 못 갈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모르겠소. 집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은 결국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돈 앞에서 다 똑같더라고. 과연 그럴까요? 사내를 변하게 만든 것은 정말 돈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1년 전 그 사내가 아직 웃고 있던 때로 돌아갑니다. 조선 후기 충청도 어느 고을에 김첨지라 불리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40을 조금 넘긴 듯 했고 품팔이로 살아가는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김첨지를 좋아했습니다. 김첨지는 사람이 참 고다. 술 먹어도 말이 고와. 저런 사람이 진짜 양반이지. 실제로 김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봄날 이웃집 김서방네 집에 우환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김서방이 다리를 다쳐 1달 넘게 누워 지냈습니다. 김첨지는 저녁마다 그 집을 찾아가 일을 도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게 이웃 아니겠습니까? 쌀 한 말도 내어주었습니다.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그때 갚으시지요. 김서방네 식구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또 어느 날 동네 과부댁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김첨지는 품삯을 받기로 한 일도 미루고 먼저 그 집 지붕을 고쳐주었습니다. 아니, 첨지. 품삯도 못 받고 왜 우리 집을? 괜찮습니다. 비가 새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품삯은 다음에 받으면 됩니다. 주막에서도 김첨지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술을 마셔도 고성을 지르지 않았고 취해도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김첨지 한 잔 더 하시게.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만 일어나야겠습니다. 집사람이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역시 김첨지.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집에 돌아가면 아내 박 씨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일 잘하셨어요? 그럼요. 품삯도 잘 받았소. 두 사람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끼니는 거르지 않았고 아이들 옷도 새로 해입힐 수 있었습니다. 광 속에는 은전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이대로만 살면 되겠소. 김첨지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름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첨지는 양반집 사랑채를 짓는 일을 맡았습니다. 품삯이 좋았습니다. 이번 일 잘하면 1달 먹을 쌀은 사겠소. 김첨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거운 목재를 나르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들보를 올리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김첨지는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허리부터 땅에 부딪혔습니다. 첨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소? 허리가. 김첨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옮겨져서 한의원을 불렀습니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1달은 꼼짝 못 하실 것입니다. 1달이요? 심하면 2달도 걸릴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김첨지는 막막했습니다. 1달, 아니 2달을 일을 못한다면 그동안 수입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제가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아내 박 씨가 위로했지만 김첨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부터 김첨지는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허리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 무거운 짐은 들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한의원이 말했지만 김첨지는 조급했습니다. 광 속 은전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쌀 사는데, 약값 내는데, 아이들 먹이는데, 2달이 지나자 은전이 바닥났습니다. 여보,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쌀이 며칠 못 갈 것 같습니다. 김첨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뒤줄을 열어보니 정말 쌀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첨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첨지는 처음으로 저녁상을 뒤엎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물론 참았지만요. 며칠 후 이웃 김서방이 찾아왔습니다. 첨지, 괜찮소? 허리는 좀 나았소? 예, 덕분에. 그동안 도와주신 은혜를 못 갚아서 이거라도 받으시오. 김서방은 쌀 한 말을 내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김첨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걸 왜?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첨지는 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김첨지는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었고 품삯도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아이들 옷이 다 해졌는데 새로 해줘야 할 것 같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첨지는 그날 하루 종일 일했지만 품삯을 제대로 못 받은 참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옷을?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첨지도 놀랐습니다. 자기 목소리에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그것마저 막았습니다. 또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다른 애들은 다 새 신발 신는데 저도 하나만. 닥쳐. 김첨지는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첨지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겨울이 왔습니다. 김첨지에게 가장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일감도 줄었고 난방비도 더 들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어른이 김첨지를 불렀습니다. 첨지 마을께 돈을 이번 달에 못 낼 것 같으면 미리 말하게. 알겠습니다. 김첨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못 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서방 도와줬을 때 네가 쌀 한 말 빌려줬다며? 그거 받았나? 아직입니다. 받아야지. 자네도 형편이 어려운데. 김첨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언제 갚으시든 괜찮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언제 갚으실 겁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김첨지는 결국 김서방을 찾아갔습니다. 김서방. 저번에 빌려드린 쌀 말이오. 김서방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아직 형편이. 그렇습니까? 김첨지는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첨지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첨지의 변화를 동네 사람들도 눈치챘습니다. 요즘 김첨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전에는 그렇게 성격 좋더니. 돈이 떨어지니까 본색이 나오는 거지 뭐. 사람은 결국 다 똑같아. 주막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번에 김첨지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더니 쌀쌀맞게 거절하더라고. 예전에는 먼저 도와주더니 말이야. 돈이 없으니까 인심도 없어진 거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첨지네 집에서 고함 소리 들렸대? 아내한테 소리 지른다더라. 애들도 무섭다고 울더래. 김첨지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 김첨지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팔 것도 없었지만 집에만 있기가 답답했습니다. 장터를 거닐다가 옛벗 이서방을 만났습니다. 김첨지. 오랜만이네. 이서방, 자네 얼굴이 왜 그리 어두운가? 무슨 일 있나? 김첨지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니 별일 없네. 하지만 이서방은 김첨지의 옛 친구였습니다.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자네 힘든 일 있지? 그 말에 김첨지는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서방, 나는 김첨지는 지난 몇 달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허리를 다친 것, 돈이 떨어진 것, 가족에게 소리를 지른 것, 체면이 무너진 것. 나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서방은 한참을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변한 게 아니네. 응? 은전이 바닥나니 체면이 먼저 무너진 것이지. 김첨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자네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네. 지금도 그래. 다만 이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은전이 있을 때는 말을 삼킬 여유가 있었고 화를 접어둘 힘이 있었지. 하지만 그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마음속 바람이 그대로 가족에게 쏟아진 거야. 자네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건 은전이 아니라네. 은전이 없어서 자네를 지킬 힘이 사라진 것뿐이지. 김첨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첨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서방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전이 자네를 지켜줬던 거야. 김첨지는 생각했습니다. 돈이란 무엇일까? 조선에서 돈이란 그저 물건을 사는 쇠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웃집 문턱을 넘을 때 허리를 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눈을 바로 들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다려라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눈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김첨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바꾼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을 지킬 힘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첨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예. 아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무섭기도 했으니까요. 미안하오. 네? 내가 요즘 당신에게 너무 모질게 굴었소. 아내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첨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변한 줄 알았소. 내가 원래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게 드러난 줄 알았지. 하지만 어제 벗을 만나서 깨달았소.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 말을 지킬 힘이 없었던 거더군. 김첨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변명이 되지는 않소. 당신과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건 사실이니까. 미안하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저도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고맙소.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김첨지는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 다만 여유를 되찾자. 김첨지는 허리가 아파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무거운 짐은 들 수 없지만 가벼운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채소를 나르고 물건을 정리하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품삯은 적었지만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쌀이 떨어졌다고 하면 예전에는 화를 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소. 내일 품삯 받으면 사오겠소. 아들이 신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전에는 소리쳤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돈 모아서 사줄게. 말이 부드러워지니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고 아내도 편안해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김첨지의 허리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무거운 짐은 아직 힘들었지만 웬만한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품삯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광 속에 은전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전만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첨지는 만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된다. 말을 고를 수 있고 가족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으니까. 어느 봄날 이웃 김서방이 쌀 한 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첨지, 저번에 빌린 쌀이요. 늦어서 미안하오. 김첨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맙소. 형편 나아져서 다행이구려. 첨지도 많이 좋아 보이오.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소. 그렇소? 다행이구려. 김서방이 돌아가고 김첨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돌아온 게 아니라 원래 여기 있었지. 마을 사람들도 김첨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김첨지가 다시 예전 같아졌더라. 그러게. 요즘 보니까 말도 부드럽고. 역시 돈이 좀 생기니까 달라지나 봐. 주막에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네. 응? 뭐가 아닌데요? 김첨지가 달라진 게 아니라 여유가 돌아온 것뿐이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네. 김첨지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 다만 돈이 없어서 그 좋은 마음을 지킬 힘이 없었던 거지.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돈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네. 돈이 있어야 본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것뿐이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김첨지는 다시 예전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현명하게 살았습니다. 돈을 조금씩 모았고 광 속에 은전을 넉넉히 쌓아두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다시는 여유를 잃지 않으리라. 어느 날 젊은이가 김첨지를 찾아왔습니다. 첨지 어른, 저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말도 거칠어지고 가족한테 소리도 지르게 됩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김첨지는 그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네는 나쁜 사람이 아니네. 하지만 들어보게. 김첨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허리를 다쳤는지, 어떻게 돈이 바닥났는지, 어떻게 가족에게 소리를 질렀는지. 나도 그랬네. 나도 내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지. 그럼? 하지만 아니었어.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네. 다만 여유가 없어서 그 좋은 마음을 지킬 힘이 없었던 거지. 젊은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저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네. 자네도 좋은 사람이야. 다만 지금 여유가 없어서 힘든 것뿐이지. 김첨지는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은전을 모으게. 많이 모을 필요는 없어. 다만 말을 고를 수 있는 여유, 화를 참을 수 있는 힘, 가족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체면. 그 정도만 있으면 되네. 감사합니다, 어른. 젊은이는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김첨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네. 돈이 없으니 사람을 지킬 힘이 사라졌을 뿐이지.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김첨지는 이제 50을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품팔이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맡기고 김첨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첨지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첨지 어른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김첨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을 지킬 힘을 기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원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네. 하지만 여유가 없으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없지. 그러니 은전을 모으게. 탐욕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모으는 거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김첨지는 광을 열었습니다. 은전이 제법 쌓여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넉넉했습니다. 김첨지는 그 은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돈이 아니야. 이것은 내 가족을 지키는 울타리고, 내 말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고, 내 체면을 지켜주는 방패야.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행복은 은전으로 살 수 없지만 은전이 있어야 행복을 깨뜨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지.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김첨지는 마을에서 존경받으며 여생을 보냈고 자식들도 잘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김첨지를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저 양반은 한때 힘든 시절을 겪었지만 그걸 이겨냈어. 역시 좋은 사람은 다시 좋아지더라. 하지만 노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첨지가 좋아진 게 아니라 원래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만 잠시 여유를 잃었을 뿐이라는 것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어. 그 말이 맞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좋은 사람도 지킬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드러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여유로운 마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요즘 마음이 거칠어졌다면, 가족에게 소리를 지르게 된다면,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인품이 모자라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삶이 잠시 여유를 앗아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쁜 사람이 되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은전을 쥐려는 노력은 탐욕이 아닙니다. 사람 노릇을 지키려는 몸부림입니다. 가족 앞에서 고개를 들기 위한 몸짓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김첨지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지킬 힘을 잃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각박해지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 은전을 모으십시오. 탐욕으로 모으지 말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 모으십시오. 많이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을 고를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화를 참을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가족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당신은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김첨지가 그랬듯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요즘 거칠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좋았는데 요즘 변한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본색이 드러났네. 역시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도 김첨지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여유를 잃어서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이 사람을 짓누를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김첨지가 했던 말을 다시 전합니다. 돈이 사람을 바꾼 게 아니다. 돈이 없으니 사람을 지킬 힘이 사라졌을 뿐이다. 행복은 은전으로 살 수 없을지 모른다. 허나 은전이 있어야 행복을 깨뜨리지 않고 지켜낼 수는 있다. 은전을 쥐려는 노력은 탐욕이 아니다. 사람 노릇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다. 이 말들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다만 잠시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그 여유를 되찾으면 당신은 다시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김첨지가 그랬듯이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